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를 북한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작 다른 외교 현안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That they feel like other issues are now commanding attention, Ukraine, Syria, other things. And North Korea has a habit of when they don't think they're being paid attention to, they do provocative things to be paid attention to.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 의원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가 힘을 과시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행태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는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도발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n as you're engaging with this regime and trying to make progress, you have to call out behavior and actions that are a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and a threat to security more broadly. So I hope the president will be resolute in indicating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if you take steps like this, the following will happen. 케이시 의원은 또 북한이 도발 행위를 멈추고 실무회담에 나와 미국과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특히 그동안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로 계속 거론돼 왔던 북한의 핵시설 신고 등이 실무회담에서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ey have to come in compliance. If they are sincere about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they have to make a declaration. We have to have a plan to move forward. 카딘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행동들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 베놀른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 봉쇄하는 브링크 액트, 일명 원비어 법안이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편 북한은 1일 전날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사격 안정성 검증으로 실전 능력을 확증했다며 초대형 방사포가 새 전술 유도 무기와 함께 군 핵심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사격 결과를 보고받고 만족했다고 전해 김 위원장은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31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북 실무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최근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북 실무 협상과 남북한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등 미 정부는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31일 언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긴장 고조와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외교적 노력을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신뢰 구축과 항구적인 평화,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외교 과정에 다시 참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또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연말까지 제재를 완화할 것을 미국에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서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미국의 제재 완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is trying to pressure the U.S. to back off on and trying to really enforce UN sanctions, as well as lower our policy requirements for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발사에 앞서 연말 시한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 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도 이번 미사일 발사를 최근 북한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대미 압박과 연계했습니다. We're coming close to the year end. So, I mean, this is further to Kim Yong-chol's comments and Kim Gae-gwan's comments, what North Korea's been doing over the last 2 months. 이번 발사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선을 넘을 수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재개할 수 있다는 협박이란 겁니다. This is to illustrate that they're serious about their threat to resume nuclear and missile testing if the U.S. doesn't accept North Korea's proposal for sanctions relief. 세이모 전 조정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협박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발사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I think what they're looking to do is try to motivate the U.S. administration toward another high-level summit meeting of leaders, kind of creating a crisis and then hoping that somehow they could stimulate a response in the form of another high-level meeting. 선첸 전 차관보 대행은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이 한편 미북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미 전략 자산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방어와 함께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 협상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셈법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흥미로운 정보들이 있고 언젠가 중대한 재건이 있을 것이라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원론적 발언을 제외하곤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군 전략 폭격기와 정찰기 등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군용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B-52H 전략 폭격기 2대가 지난 25일 공중급유기 세대의 지원을 받으며 동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52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 전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이어 29일에는 미국 네브래스카 오펫 공군기지에 있던 RC-135U 정찰기 한 대가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미 전략 자산의 움직임이 북한과 무관치 않은 방어적 활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the RC-135 likely does have to do with North Korea, but that's a reconnaissance aircraft. It's monitoring things that are North Korea's doing. It's purely a defensive kind of activity. 그러면서 폭격기 등의 전술 비행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t certainly should indicate to North Korea that the U.S. has long-range military capabilities that it will exercise and in the area, and North Korea should avoid taking provocative action.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웰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에서 비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폭격기와 정찰기 등의 활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 폭격기는 북한이 특히 싫어하는 전략무기입니다. 이 때문에 미북 협상 기간에는 한반도 전개가 뜸했는데 최근 다시 나타난 배경을 북한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존 설리번 부장관의 후임으로 비건 대표를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이은 국무부 내 두 번째 자리로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가 부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핵화 실무협상 수석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